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석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23차 세계산업인 대회를 맞아서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시는 저희 다락방 내에 창업자 그리고 랩런트 분들 그리고 산업인 분들께 이런 또 귀한 영상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광주 예일교회 박성진 목사님 심무하시는 광주 예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현재 이제 직장은 서울에서 지금 골든트리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 지 저희가 2017년 초에 이제 시작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3년 차를 넘어가서 이제 투자 자문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세계산업인 대회를 맞아서 제가 이제 요청을 받고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은, 창업 혹은 이제 기업을 시작하시려는, 아니면은 이 사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상 이제 펀딩이랑 이제 자금 쪽 부분이 연관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 부분을 좀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되도록이면 좀 제가 이게 엄청 객관적이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피투자 기업 선정, 펀딩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문업을 하는 자문회사긴 한데, 이제 기관 혹은 지금 뭐 하이넷워스 고객이라고 하죠.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고객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 고객들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투자 자문 형식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투자 기업에 대한 추천,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도 지금 회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 자금 그리고 투자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저희 회사 자체도 이제 VC라던가 아니면 IB 쪽, 그리고 이제 뭐 투자 회사들을 미팅을 많이 다녀봤었는데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세 가지로 되게 많이 기준들을 세우시더라고요. 물론 현업 지금 IB라던가 벤처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 구체적인 크라이테리아라든가 그러한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좀 제가 경험했던 부분 바탕으로 좀 더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반 투자자와 기관 그리고 VC, IB, 이제 이 두 가지의 투자 그룹이 나뉘는데요.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기간 자체는 좀 단기 그리고 중기인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란 말씀은 1년 혹은 길어야 2, 3년 정도의 보통 투자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략적으로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고객들이 약 10,000명 정도 지금 현재 저희 자문 계약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의 투자 기간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니즈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는 극도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투자 원금에 대한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투자 원금을 지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생각하시지만 투자에 대한 리턴,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아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양쪽으로 나뉘어져 계신 것 같아요. 창업을 그리고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펀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관이라던가 VC, IB 쪽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장기 투자에 대한 성격이 이쪽은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투자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성향 자체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들은 보통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정말 가능성이 있고 포텐셜이 보여지는 스타트업 혹은 벤처, 이 기업들에게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업 셀렉션을 가지고 여기에 본인들의 포트를 쭉 그 기업들에게 분산해서 본인들이 세팅을 한 그 총 자금을 분산해서 각각 투자를 시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관들이나 VC들이 보통 기대하는 건
한 뭐 20% 정도에서 15%에서 20% 정도만 성공을 해도 성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포트폴리오 10개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2개 정도만 이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투자 기대 수익률 이상을 내도 충분히 전체 포트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7개, 8개는 그냥 망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2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재 알고 계시는 테슬라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게 이런 비슷한 기업들에게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나머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작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3가지를 항상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를. 그러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서 투자자로서 내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투자 원금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황금성이라고 하죠. 투자 기간, 얼마의 기간에는 엑시스를 할 수 있느냐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이거를 현금화시켜서 나갈 수 있느냐. 아무리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현금성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는 매력도가 없는 거거든요. 기관이나 VC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엑시 플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3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일단은 돼야 된다. 그냥 우리 기업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라는 형식 말고요. 그냥 확실한 이 3가지에 대한 측면에서 꼭 수치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계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쪽에 보면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보험 설계사분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생명이라던가 DB라던가 교보라던가 하나라던가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게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있듯이 저희 투자자문사도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는 에이전트를 저희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의 자문 가이드에 따라서 고객들을 만나서 투자 가이드를 드리고 저희가 자문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도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받으려고 VC라던가 IB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좀 큰데, 그리고 중소 사이즈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가 BEP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EP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너희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시점, 혹은 확실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비전이라던가 모델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도 이 저희 모델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2017년 말부터 투자권유 대행인 모집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 초에 한 50명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국내 증권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한 4위에서 5위권 정도 되는 투자권유 대행인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를 바탕으로도 IB나 BC 같은 경우는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BEP 모델,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클리어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궁극적으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 회사의 이 모델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에 비용을 상쇄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이 2개에 대한 그림을 꼭 비전과 함께 먼저 같이 그리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펀딩을 원하신다면요. 사업을 시작하는 대주주분들이 많은 현금 흐름이나 많은 자금이나, 예를 들어서 금수저라고 하나요? 그래서 주변에 서포트 해주실 분들이 있어서 나는 내가 그냥 지분 희석 없이 돈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스테이지를 올려나가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이 되게 필요하다, 펀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금 흐름에 대한 창출, 그리고 BEP에 대한 기준을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걸 벌써부터 할 필요가 있나요가 아니라
초기에서부터 같이 그려 나가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투자금융 대행을 늘리고 저희가 자문을 하는 AUM이라고 하죠. 그게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자산만 빨리 1000억대로 넘기고 뭐 1500억, 2000억, 3000억대를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도 펀딩을 하려고 갔을 때 VC라든가 IB 쪽에서 요구를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네. 너희가 현재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BEP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새 좀 되게 핫한 이제 기업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아시죠? 지금 상장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제 청약을 받습니다. 상장 이제 주식회사가 시장에 나가면 이제 공모라고 하죠. 일반 시장에 나가면 이제 주식시장에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공모가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청약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저 투자하고 싶어요. 뭐 이 돈을 낼게요 해서 전체 경쟁률, 전체 들어온 금액 대 본인들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증자하려고 하는 총 금액의 비율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1500대 1 네, 정도의 청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생각하시겠지만 왜 시장에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궁극적으로 오늘이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번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기대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투자자들은 이 돈을 내고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치가. 근데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라는 지금 플랫폼, 카카오가 워낙 탄탄하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게임을 막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넥슨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게임 회사, 뭐 게임빌이라던가. 하지만 이 회사가 엄청난 탄탄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게임을 그냥 배출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노출을 통해서 충분히 현금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지가 관건이 아니다. 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를 투자자는 보고 있다는 관점.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도 되게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현재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기존의 바이오 회사들이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약간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치료제 혹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현재 코로나19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100여 년 동안에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이 회사가 되게 흐름을 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할 때는 사실은 시대의 흐름과 조류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언택트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창업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흐름에 역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SK 바이오팜은 그러한 기대를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물려서 초기에 공모에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은 시장의 기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좀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 2주 연속 차트에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대 가수로는 최초로. 이게 상당한 시장성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설계사가 있습니다. 지금 1990년도부터 거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문화를 주도해왔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화기업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세상의 문화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세 개의 지금 기업들이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JYP. 이 세 개의 지금 기업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빅히트가 공모를 상장을 했을 시에 갖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공모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지금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지금 기대치거든요. 사실은 K-팝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화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SNS, 언택트죠. 카카오도 이러한 플랫폼, 이러한 컨셉과 이러한 기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한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던 중공업, 자동차, 물론 자동차는 이제 수소라던가 전기차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자동차, 그리고 화학이라던가 지금 중공업이라던가 조선, 지금 이러한 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엄청 갔었죠. 그런데 이들도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2차 전기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활로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차, 수소차와 전기차, 기존의 차량은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약간은 지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모델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엄청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좋지만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2차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이제 이 화면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현금 창출력 그리고 BEP를 만들어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장악력.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위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HDC, 현대개발, 현대산업개발, 현대 이제 뭐 아이파크라든가 아파트를 짓는 회사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회사가 원래 아시아나 항공,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어떻게 보면 2대 국적기라고 거의 보여질 만큼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형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 두 개가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대 HDC에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00억의 큰 돈을 처음에 베팅을 해서 우선 협상자로서의 권한을 따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인수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금 창출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매출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지만은 BEP 라인을 못 넘어요. 넘을 수가 없고 거의 손실을 쌓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죠. 국적기를 보유한다는 건. 이 앞으로의,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후, 뭐 종식이라는 표현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이 시장을 봤을 때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든 건 궁극적으로는 BEP 라인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크다.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죠. 좋은 거를 인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포기를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도 내가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세워나가는 게 지금 사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펀딩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한 비전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쿠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 세 개 키워드 중에 시장 장악력, 저희가 MS라고 부릅니다. 마켓쉐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 장악력과 굉장히 큰 이게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장에 대한 지금 장악력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장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게 더 뜬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많이들. 근데 온라인 이커머스가 2020년 1분기를 봤을 때 쿠팡이 현재 24.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마켓이 19.1%, 1위였는데 2위로 떨어졌어요. 11번가 지금 SK가 하고 있는 15.9%. 그런데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펀딩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손정희 회장. 일본에 지금 엄청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뱅크가 아랍권과의 제휴를 통해서 만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역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펀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펀드로부터 쿠팡은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초기에 쿠팡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희는 근실 혹은
근기간 수년 내에 BEP 달성 혹은 큰 손익분기점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MS 마켓쉐어를 잠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뭐 지난 분기 작년 말에 되게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흐름이 맞다고 보여지는 게, 쿠팡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건 지금 대한민국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될 건데, 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1등으로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매출의 속도예요. 오른쪽 보시면 2017년 2조 7천억, 근데 2018년에 4조 4천억 거의 그렇게 됩니다. 2019년 작년은 7조 2천억 가까이 됐어요. 이 속도는 엄청난다는 거죠. 마켓을 잠식하는 그 속도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2018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쿠팡은 지금 2, 3년 안에 이 영업 손실을 바꿀 수 있다는 플랜을 갖고 있어요. 시장을 먼저 잠식할 수 있는 확실한 플랜과 비전이 있다면 펀딩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일정 시점 안에 현금에 대한 BEP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전 혹은 플랜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시장 마켓쉐어를 잠식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 마켓쉐어를 잠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마켓쉐어 잠식에 대한 부분은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인이. 첫 번째, 남들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1등이 돼야 돼요. 1등의 중요성은 제가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1등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1등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장악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거나. 근데 2등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1위라든가 비슷한 컨셉의 산업군들이라든가 경쟁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압도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1위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행하시는 엄청난 비전 무엇인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불가능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쉽지 않다. 그거를 역전할 수 있는 무언가 카드를 가져가기에는. 그래서 어떤 게 좋냐? 굉장히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혹은 그 모델에서는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트렌드를 감안해서. 1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쿠팡을 보시면요. 이제 쿠팡 아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배달의 민족 보이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현재 배달업계 1위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빨리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배민을 아시잖아요. 얘도 우리 민족이었어. 우리도 다 같은 한 민족 아니냐.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컨셉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 여러분들도 광고로 많이 접해보셨죠? 2, 3위로 이제 이렇게 시장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배달의 기준을 보면은 이용자 수입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880만입니다. 거의 900만 육박해요. 엄청나죠? 성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제가 알기로도 마케팅 비용과 여러 가지 부분들 노력을 했어요. 지금 490만, 500만 정도 됩니다. 약 60% 정도 밖에 되지 않죠, 배달의 민족에. 그리고 배달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43만 정도 됩니다, 이용자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업계 1위의 이 컨셉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며, 마켓쉐어를 지지하는데, 이것을 역전시키는 데는 비슷한 컨셉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죠. 제 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1위가 고수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프라이싱,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한 책정이라던가 판매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추면서 이익률을 낮춰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펀딩을 지속적으로 쿠팡처럼 받지 않는 이상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켓쉐어를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1위로 컨셉을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역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을 가지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게 됩니다. 1위를. 그렇게 엑시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의 민족은 엄청난 금액을 엑시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위를 펀딩하고 있는 회사가 되게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데 도저히 판단을 한 거예요. 얘네 마켓쉐어를 뛰어넘기 위해서 돈을 더 이상 투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돈을 다 집약해서 얘네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얘네를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켓쉐어, MS를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전의 영감을 통해서 이 시장에 남들이 미처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빈틈을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잘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델을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 자문업은 기존의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면 큰 기관 한두 개라던가 혹은 큰 제도권에 있는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자문이라던가 운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모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모델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있었던 모델인데요. 이게 RIA라고 해가지고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각각에 퍼져 있는 지점처럼 자문사들이 나가 있으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1대1로 보험 설계사들이 하듯이 나가서 진행을 해주는 모델인데요. 아직까지 투자 자문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트너들이 미국에서 좀 일과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이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매력도를 느꼈고 초기에 되게 이 부분에 대한 자금 투여라던가 시장에 대한 진입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세팅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현재는 이 모델을 따라하려고 2, 3위권에 있는 자문사들이나 다른 운용사들이 이 모델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갭은 되게 큰 현실이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BEP 라인을 달성했거나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 마켓쉐어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개의 회사를 진행을 좀 대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JTBC라는 회사와 그래핀스퀘어라는 회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0명의 투자자들이 자문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분들의 니즈라든가 매력도를 되게 직접 최종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판단해 볼 수 있죠. 기관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봤냐. JTBC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JTBC 같은 경우도 BEP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뉴스 브랜드 파워가 지금 현재 1위로 공중파를 앞서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즐겨보셨던 스카이캐슬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드라마들이 부부의 세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되게 많이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지금 드라마라던가 쇼라던가 트렌드를 아는 형님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인지도가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들어갔고 그분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포텐셜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파워라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금화 시키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냐 라는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이 되게 투자를 하셨고 기억에 남는 건 이런 투자자도 계셨어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 대에서 이게 상장이 되고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가 알기로 개인인데 한 5억 이상 투자를 하셨는데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이거 증여해 주겠다. 물려주겠다라는 그러한 투자자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초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진짜 말 그대로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벤처의 수준에서 있어서는 5억, 10억 그리고 20억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력도를 느끼는 큰 개인 투자자도 여러분들의 투자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래핀스퀘어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특허 그리고 앞으로 화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연결 여러 가지 좀 적용력 이게 되게 광범위하다는 게 상당한 매력도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2개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누구든지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브랜드 파워 혹은 약간 공공적으로 뮤추얼하게 형성되어 있는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으면 되게 투자에 대한 진행이 편하구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스타트업이나 VC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차별성, 기술력 그리고 그게 트렌드와 맞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건 번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개의 회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그래핀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초기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좀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장에서 좀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문을 좀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닫으시면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도 저는 기도와 함께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거시적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건 좀 저희가 지금 제휴하고 있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자문사들 위주, 자문사 지금 CEO들에게만 지금 배포를 한 자료긴 한데, 현재 지금 섹터, 거시적 경제 트렌드에서 이러한 앞으로 산업들이 유망할 것이다. 지금 이 회사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좀 뭐 쉽지 않고,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스터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트렌드와 이 회사들이 곽강을 받고 있는지. 세마이컨덕터라고 하죠. 4차 산업 핵심 소재, 그리고 클라우딩 기술은 예전부터도 더 그랬지만은 AI와 연계돼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네츠카우트라던가 뭐 시트릭스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리고 5G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앞으로는 언택트에 대한 기술이 더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콤을 비롯해서 이 회사들도 좀 스터디를 해보시고, 바이오텍에 대한 부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모더나도 되게 유명했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시총이 막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회사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것도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 디즈니가 여기 들어갔을까? 월트 디즈니가 억눌린 자유회소에 대한 기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의 자유로운 부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넷플릭스라든가 월트 디즈니 같이 보면서, 그리고 뭔가를 해보면서 느끼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리고 음악에 대한 부분, 돌비, 이런 부분들에 연결이 된다는 거에 굉장히 저도 좀 놀라움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사업, 그린 에너지,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F&B, 이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 연락을 해보니까요, 제일 빨리 마트에서 동이 났던 게 뭔지 아세요? 휴지랍니다. 휴지. 놀라셨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서 못 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지로 포를 맞고 뭐 휴지를 사용하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휴지가 제일 빨리 그렇게 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재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에 기본적인 이 필수재도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인들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인프리메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메이지 VR이란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떻게 펀딩을 받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인프리메드는 암 진단 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 같은 경우는 임성원이라는 친구인데 스탠퍼드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 박사 포닥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스타트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암 진단 키트, 암을 특정한 키트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암인지 진단을 알 수 있는데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있지 않느냐. 컨셉이 하나가 더 플러스 돼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암 진단 키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펫 있죠. 반려동물에 대한 암 진단 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본 거냐면, 지금 반려견과 반려동물이 내 가족처럼 소중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동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돈을 아끼지 않아요. 이 동물들은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료나 치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사람이 입는 옷보다 더 비쌉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보다 더 비싸요. 사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에 대한 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미국에서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두 개로부터 펀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엑스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탠포드에서 진행이 돼서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쪽 출신들이나 연관이 되어져 있는 스타트업에 펀딩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이퍼 어소시에이트라고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억만장자인데 이러한 쪽에 흥미를 느끼는 자산가들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예시로 제가 말씀을 제 주변 지인으로부터 제가 드리는 거고, 어메이지 VR은 4차 산업에 맞는 가상현실 아시죠? 이거를 써가지고 하는 건데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VR에서는 가장 핫한 지금 VR 플랫폼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오큘러스의 누적 다운로드로 지금 2, 3위 정도를 되고 있는 지금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산호세에 파운딩을 했었고 설립을 했었지만 지금 LA로 가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펀딩을 누구한테 받았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투자를 받기 물론 왼쪽처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국내 벤처라던가 국내 투자들도 해외 쪽으로 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도 꼭 좀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 좀 부족하고 아직 제가 알기로도 저희 다락방교회라던가 저희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뭐 벤처캐피털 VC라던가 제가 아는 분들만 해서도 IB 쪽이라던가 엄청난 지금 뭐 더 큰 성공 혹은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지금 교회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사업을 되게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또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돼서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제가 오늘 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더 많은 답 그리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묵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더 넓은 방향과 더 좋은 방향으로 훨씬 더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다른 부분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뭐 회계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증권사 그리고 IB 운용사 은행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올마이티 하신 분이잖아요. 진짜 무한한 능력을 갖추시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자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작은 능력이 필요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방향과 중심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37 그리고 우리 후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성전 기업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저의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듣고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꼭 닫힌 문 그리고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락방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산업 쪽으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꼭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